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105주년 3.1절입니다. 다시 누란의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닥뜨린 여러분은 평온하신지요? 자, 슈퍼생스 쏴주신 주석환 선생님, 박광현 선생님,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강원 선생님, 진보라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만평도 재밌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일단 그림부터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 같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하철 1호선 안내판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지하철 동안 선거운동 선을 넘은 것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지하철 1호선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옆에 몹시 난처해 보이는 사람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들고 있는 서류를 보니까 방송심의위원회랍니다. 이게 무슨 얘긴지 아는 분은 아시겠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습니다. 설마 했다가 보고 놀랬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봐 주십시오.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요. 이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2도가 올랐다. 이런 정도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BC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것도 기상예보에다가요. 이게 굉장히 선을 넘었대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MBC는 도대체 일기예보를 어떻게 했길래 여당 대표가 저렇게 경로를 하시는 건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일기예보입니다. 근데 이게 파란 색깔의 큰 숫자 1을 박아놔서 이거 친민주당 성향 MBC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한다는 얘기입니다. MBC는 피곤하게도 해명방송까지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데 미세먼지는 핑계다? 1을 2로 바꿔놓으면 그게 무슨 의도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2월 달에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에서 1까지 떨어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뉴스 가치가 있대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2월에 초미세먼지 농도 세 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이 올 2월처럼 자주 관측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겨울 날씨가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라는 뜻의 삼한 3위로 불려온 곳에 비하면 더욱 눈에 띄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1을 크게 쓴 거고, 그런데 이 1이 왜 파란색이냐?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런데 기상청에서 원래 미세먼지가 1일 때는 상징색으로 파란색을 쓴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아주 많으면 그건 빨간색이래요. 앞으로 공평하게 MBC 일기예보는 미세먼지가 아주 높고 공기가 더러운 날은 빨간색도 꼭 써주셔야겠네. 이 자를 박으셔서.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습니다. 환경부 표에 따르면 농도가 낮으면 파란색, 보통이면 녹색이다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하여튼 이 얼토당토하는 과민 반응이 장난이 아니게 된 게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를 이 문제로 제소를 했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친히 이게 선을 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성토를 한 거죠. 자, 파란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고 숫자 1은 민주당의 총선 기호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선을 넘는 것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짠! 요거는 삼성 라이온즈 등번호 1번 이재익 선수입니다. 아니, 세상에 파란 유니폼에 등번호 1번을 찍고 전국을 돌면서 수만 명이 모인 야구장을 돌아다니네. 이야, 이거 완전 민주당이네 이거.
자, 다음은 춘천시 1번 마을버스. 와, 이 마을버스가 파란색이에요. 녹색이 아니라. 그리고 1번 버스가 파란색이면 이거는 뭐야 이거. 국민의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요거는 로또 추첨 화면인데 이 파란 바탕에 이야 이거 민주당 색깔 1번 공이 튀어나오네. 이야, 자, 로또 974회 추첨 번호에 1하고 11까지 나오네 이거. 이 굉장히 이 음습한 민주당 세력이 로또 번호까지 조작하나 봐요. 자, 이건 뭐냐? 파란 바탕에 대놓고 1이 2개나 있죠. 도미노 피자 1+1 행사 포스터입니다. 이것들이 몇 년 전부터 벌써 이렇게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심지어 1을 2라고 안 쓰고 1을 둘로 뽀개서 1+1이라고 파란 바탕에다가 말이죠. 자, 이것도 보시죠. 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뚜렷한 파란 바탕에 이따만한 일, 매월 1일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 사 먹으라고 광고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거 진작에 몇 년 전부터 파리바게뜨 내부에 암약하는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 아, 정말. 에? 여러분, 이건 역시 MBC의 뉴스 외전 스튜디오의 거대한 숫자입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네. 내일 당장 민주당은 MBC를 제소해야겠네요. 야, 자, 다시 MBC 27일 일기예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좀 미친 것 같죠? 요즘 좀 미칠 것 같긴 한데, 진짜 이런 거 보고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한 거 맞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초등학교 교실이에요. 여기 안경 쓰고 빨간 옷 입은 어린이가 화가 나 있습니다. 이름표가 한이야. 자, 한동훈 어린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옆에 MBC 어린이한테 선 넘지 마라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MBC 어린이는 왜 이런가? 그러고 의아하죠. 뭘 잘못해서 이렇게 화가 났냐? 파란색 일자가 쓰인 바른생활 책이 선을 넘은 거예요. 자, 그리고 들고 있는 책은 파란 바탕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 어린이 책상 위엔 카터칼이 있어요. 이때부터 학급 제일검이었나봐요. 와, 이거 엄청 꼼꼼하죠? 자, 그리고 뒷자리 앳된 얼굴의 윤 어린이. 어린인데 얼굴이 윤석열이야. 자, 학급 일진인 모양입니다. KBS 어린이가 뒤에서 배시시 웃으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와, MBC 일기예보에 대한 방송심의 제소, 여당 비대위원장의 선 넘는다는 그 진지한 발언, 그리고 현재 MBC와 KBS의 처지, 이런 게 다 얼마나 구상 유치한 발상에 기인한 건지 한편의 우픈 잔혹동화로 승화시킨 그런 귀여운 만평입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오늘은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인공이네요. 한동훈이 쇠방패를 들고 뭐라고 두 마디 뇌깔입니다.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요. R200 모르면 어때? 실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게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알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입니다. 2050년까지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어떤 국제적인 캠페인이죠. 여기 가입한 기업들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어비앤비, 3M, 샤넬, 듀퐁, GM, 존슨앤존스, 나이키, 스타벅스, 버버리, 이베이, P&G, 화이자 등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이게 대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SK, 삼성, LG도 가입을 했죠. 문제는 이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 혹은 국가들이 이걸 무역 장벽으로 활용해서 일정 비중 이상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부품이나 제품을 수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삼성전자 하나도 감당 못하는 수준이고 향후 5년 10년 안에 아리백 목표 달성 못하면 수출이 20-30% 이상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는데 여당 지도자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리백 얘기만 한다. 그건 사실이 아닐 뿐더러 민주당이 자꾸 얘기한다고 중요한 게 덜 중요해질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인식은 대통령 윤석열과 결을 같이 하는 소리 같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 대선 과정 토론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이라지.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자, 아까 한동훈이 너 이거 알아? 난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아리백을 끄집어낸다는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때 아리백에 대해서 질문한 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윤석열이 인식을 공유한다면 윤석열은 이때 아리백을 몰라서 이재명한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럼 이 사람 스타일은 아리백이 미치도록 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거는 안 중요한 게 돼야 내가 안 무식한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세요. 뭐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부대 열중시어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나서 고치기는커녕 그냥 안 해도 되는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한번 이분은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바이든 날리면이나 부대 열중시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냥 복닥거리고 말면 될 일이지만 알리백 같은 경우는 이건 국제적 이슈라서 우리만 안 중요하다고 우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나라를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리백 모르냐고 물어봐서 화나게 한 거 잘못했다. 내가 당신 무식한 거 드러내려고 물어본 게 아니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부디 노여움 풀고 아리백에 대해서 한 번만 자세히 들여다봐 달라라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패에는 아리백 대신 BT100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말과 함께 BT100이라고 써있죠. 방탄공천 100%. 국민의힘 로고도 밑에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많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죄다 그대로 공천을 받고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이탈표 없이 부결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을 지키려는 방탄공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림을 보시면 방탄공천의 방패를 앞에 세우고 있는 한동훈, 그 뒤에 얼굴이 노란 여사님이 숨어 있습니다. 자, 총선이 끝나면 국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다가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수수까지 포함한 특검법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범야권이 200석 이상 의석을 얻어서 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꼭 무력화돼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꿀같은 3월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